안녕하세요. 예수의 전성길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어떤 가장에 어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른에게 요구되는 격이라는 게 있죠. 어른 나와야 돼요. 근데 집안에 가장 어른 된다는 분이 만약에 손주들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 그럼 이 격이 떨어지는 거죠. 한 집안의 어른만 해도 그런데 뭐 더 큰 단체라면 오죽하겠어요? 거기에 따르는 격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이유는 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나라를 생각해야죠. 보다 멀리 내다보고 국가에 이익이 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벌여야죠. 근데 맨날 당리당략을 해요. 국정감사할 때 보세요. 실력은 없이 소리만 지르는 사람, 무조건 자기 편은 감싸고 도는 사람, 전문 지식 없이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 이 격이 떨어지니까 존경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장관이라고 하면요, 그쪽 분야의 전문가여야 돼요. 영향력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편, 또 공을 세웠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장관을 세우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 정점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습니다. 추 장관은요, 자기 기본적인 역할을 거의 못해요. 그러면서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려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 팔다리 다 잘라냈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좌천시켰죠. 그래 놓고 맨날 입으로 검찰개혁, 검찰개혁. 그 검찰개혁이라는 게요,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자기들 멋대로 검찰을 주물럭거릴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게 검찰개혁이에요. 추 장관의 아들이 권력 가진 엄마의 백으로 말도 안 되는 휴가를 받아 누렸을 때 젊은이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면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죠. 좀 창피한 표정이라도 지어야죠.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아무 상관없는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격이 안 돼요, 격이요. 여러분, 추 장관은요, 윤석열 검찰총장과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평검사와도 싸워요. 아까 경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집안의 최고 어른이 손주하고 싸운다. 참 우습잖아요. 그런데 추 장관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이 법무부의 최고 높으신 양반이 평검사하고 싸움박질을 벌이고 있으니 이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싸움닭이에요. 검찰 한 명이 이의 제기를 했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 장관이 지휘권하고 감찰권을 남용한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던 거예요. 뭐 검사라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도 될 일이에요. 그게 이제 격이 맞는 거죠. 이게 평검사까지 일일이 상대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개 지적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해주면 개혁만이 답. 너도 불이익 주겠다 이거죠. 그 개혁이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할 때는 그래도 가만히 있던 검사들이 평검사까지 공개적으로 저격을 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거죠. 이제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거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2%의 글을 올렸잖아요. 기사에서 나오죠. 이 검사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이 밑으로 동조하는 글들이 줄줄이 달려요. 거의 300여 개가 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평검사들이 여기 동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거죠. 이쯤 되면 추 장관도 내가 너무 나갔구나. 내가 좀 너무 심했구나. 자기 반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돌이켜보는 어떤 작업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절 없어요. 그냥 계속 싸우겠다는 거예요. 추 장관 아들의 문제를 조사했던 수사팀 막내 검사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게시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회의감과 절망감을 안겨준다. 그 어떤 비판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개혁 의지만큼은 무섭도록 생생하게 전달된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광경을 보아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고 참담하다. 참 불쌍한 추 장관입니다.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법무부 산하에서 지도 감독을 받잖아요, 검사들이요. 그런데 끄끄마득하게 아래라고도 볼 수 있는 검사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니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죠. 이런 주장과를 제대로 경질하지도 못하고 그냥 품고 가는 문재인 대통령도 불쌍해요. 이런데도 무조건 편들고 있는 지지자들도 불쌍해요. 조국 전 장관 때요, 참 파렴치하고 추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보 인사들 중 상당수가 등을 돌렸잖아요. 젊은이들 상당수가 등을 돌렸잖아요. 조국 흑서라는 책을 쓴 분들도 진보 인사들이에요. 유명한 진보 인사들. 왜 등을 돌렸어요? 조국 때문에. 근데 조국이 그렇게 막 요란해질 때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버텨라, 더 버텨라. 당신이 더 버텨줘야 정체가 더 드러난다. 당신이 더 버텨줘야 더 힘이 빠진다. 더 버텨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이번 추장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사라지지 말고, 빨리 경질되지 말고 버티세요. 오래오래 버티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일절 나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를 더 분명하게 알 테니까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든 법치주의가 무너지든 말든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든 말든 여전히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이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이념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정치 성향에 따라 지지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불이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를, 공의를 원하시잖아요. 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인식을 해야죠. 절대로 무조건 지지하면 안 돼요. 정부 망침이라면 무조건 꼬리 내리고 따라가고 협력하면 안 돼요. 목소리 내고 싸우고 일어날 거 일어나야죠. 다 드러나는 거 어찌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드러나야 나중에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제대로 눈을 뜨도록, 용기를 내도록, 일어나도록, 싸우도록, 그리고 선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은 흐름이 바뀐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국민들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 겁먹으면, 지금 몸살이면, 지금 침묵하면, 지금 싸울 거 싸우지 못하고 꼬리만 내리면 나중에 진짜 외면을 당할 겁니다. 우리 올바로 섭시다. 할렐루야.